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분의 사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환갑을 넘긴 나이에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60년을 살면서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올해 65이 된 박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선 씨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23세 결혼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 셋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자기 인생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루가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대요. 저녁에는 지쳐서 소파에 앉자마자 잠들어 버리는 날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60을 넘기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건가? 어느 날 아침이었대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섰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이유도 모르게요. 그냥 너무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싶은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그날 미선 씨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더 이상 모든 걸 짊어지고 살지 않기로요. 그리고 그날부터 미선 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버려야 할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미선 씨가 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선 씨가 버린 것은 바로 남의 시선이었습니다. 평생을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살아오면서 미선 씨는 늘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봤대요. 시댁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이 미선 씨를 평생 올감했습니다. 그런데 65이 되어 생각해 보니 정작 자기 인생을 사는 건 미선 씨 본인인데 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미선 씨는 먼저 옷부터 바꿨습니다. 평생을 검은색, 회색, 베이지색 같은 무난한 색깔의 옷만 입었는데 어느 날 백화점에 가서 빨간색 블라우스를 샀대요. 입고 거울을 보는데 처음엔 어색하더래요. 내 나이에 이런 색깔을 입어도 되나 싶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자식들도 그냥 엄마 옷 예쁘다고만 했대요. 미선 씨가 그토록 걱정했던 남의 시선이란 게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저 미선 씨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평소 하고 싶었던 피부 관리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댁 제사 때도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말했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음식 가짓수를 줄이자고요. 처음엔 시동생들이 뭐라고 했지만 미선 씨는 단호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다들 이해해 주더래요. 오히려 형님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며 미안해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남의 시선이란 게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작 남들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어요.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두 번째로 미선 씨가 버린 건 과거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미선 씨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답니다. 대학을 못 간 것, 결혼을 너무 일찍 한 것, 자식들한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부모님께 효도를 제대로 못한 것. 하나하나 떠올리면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대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선 씨는 깨달았답니다.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걸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자책해도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현재를 망치며 사는 걸까요? 미선 씨는 그게 너무 아까웠대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후회하는데 쓴다는 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선 씨는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후회하는 일들을 전부 적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생각보다 훨씬 많았대요. 다 적고 나서 미선 씨는 그 노트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대요. 이제 너희들은 보내줄게. 그동안 수고했어. 그리고 그 노트를 찢어서 버렸습니다. 하나하나 찢으면서 과거의 짐들을 내려놓았어요. 신기하게도 그날 밤 미선 씨는 정말 오랜만에 푹 잤답니다. 꿈도 안 꾸고 아침까지 단잠을 잤대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가슴이 한결 가벼웠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는 과거를 보내주세요. 그래야 현재가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로 미선 씨가 버린 건 불필요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미선 씨는 평생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대요. 그래서 누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어도 웃으면서 다 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은 많았는데 정작 진짜 친구는 없었답니다. 다들 필요할 때만 미선 씨를 찾았고 미선 씨가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예순을 넘기고 나서 미선 씨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불편한 사람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관계들. 그런 관계들을 하나둘씩 정리했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싶었고요. 그런데 정리하고 나니 인생이 정말 편해지더래요. 쓸데없는 모임에 나가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기분 나쁜 말 들으면서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 미선 씨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했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 중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정을 회복했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어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의를 들으면서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정말 마음이 잘 맞더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림도 그리고 수다도 떨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면서 제2의 청춘을 즐기고 있답니다. 미선 씨가 말하더라고요. 60 넘어서 깨달은 건데 인생은 질이지 양이 아니라고요. 친구가 100명이어도 진짜 친구가 없으면 외로운 거고 친구가 3명이어도 진짜 친구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는 없나요? 이제는 정리할 때입니다. 남은 인생, 소중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세요. 네 번째로 미선 씨가 버린 건 물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미선 씨네 집은 물건으로 가득했답니다. 쓰지도 않는 그릇들, 입지도 않는 옷들,
언젠가 쓸까 싶어 모아둔 비닐봉지며 종이박스들. 집 안 곳곳에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미선 씨는 원래 버리는 걸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아까워서요. 언젠가는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쓴 적은 거의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선 씨가 옷장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대요.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입는 옷은 몇 벌 안 되더래요. 대부분은 그냥 옷장 속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옷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선 씨는 생각했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을까? 그날부터 미선 씨는 대대적인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옷부터 정리했어요. 2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전부 기부했습니다. 그릇도 정리하고 책도 정리하고 신발도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집이 정말 넓어 보이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답니다. 물건이 많으면 그걸 관리하는데도 시간과 에너지가 들거든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정리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물건을 줄이니까 청소하기도 쉽고 항상 집이 깔끔하게 유지되더래요. 미선 씨는 이제 물건을 살 때도 신중해졌답니다. 정말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하고요. 그냥 예쁘다고 충동적으로 사지 않아요. 그랬더니 지출도 줄고 집안도 깔끔하고 일석이조더래요. 미선 씨가 말하길 인생 별거 없더래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질 때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집에도 안 쓰는 물건들이 쌓여 있지 않나요?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짐을 버리는 겁니다. 5번째로 미선 씨가 버린 건 완벽주의였습니다. 미선 씨는 평생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대요. 집안일도 완벽하게, 엄마 노릇도 완벽하게, 며느리 노릇도 완벽하게. 그런데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늘 스트레스였답니다. 조금만 뭔가 잘못되면 자책하고 밤새 후회하고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 깨뜨려도 한참을 속상해하고 음식을 하다가 간이 조금만 안 맞아도 다시 만들고요. 그런데 예순이 넘어가니까 깨달았대요.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걸요. 아니, 완벽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걸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미선 씨는 이제 실수해도 그냥 웃어넘깁니다. 아, 실수했네 하고 넘어가요. 음식간이 안 맞으면 그냥 먹어요. 다음엔 더 잘하면 되니까요. 미선 씨가 완벽주의를 버리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대해진 거래요. 예전엔 남편이 실수하거나 자식들이 뭔가 제대로 못하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됐대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남한테 완벽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해졌답니다.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니까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완벽함보다는 행복함을 선택하세요. 미선 씨가 이 5가지를 버리고 나서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미선 씨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었대요.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게 지겹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설레는 마음이 든대요. 작은 일이어도 좋아요. 오늘은 새로 산 차를 마셔볼까? 오늘은 산책을 좀 더 멀리 나가볼까? 오늘은 친구한테 전화를 해볼까? 그런 작은 기대들이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미선 씨는 요즘 수채화에 푹 빠져 있어요. 평생 그림이라곤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수채화 강의를 듣게 됐대요. 처음엔 잘 그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래요. 물감이 번지는 걸 보고 있으면 신기하고 내가 그린 그림이 완성되면 뿌듯하고요. 실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즐거우면 됐죠. 그리고 미선 씨는 이제 자기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미선 씨만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시간에 미선 씨는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듣고 때로는 그냥 멍 때리기도 해요. 처음엔 남편이 이상하게 봤대요. 왜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냐고요. 그런데 미선 씨가 설명했답니다.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이해해 주더래요. 미선 씨는 건강 관리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이 짧게 느껴진대요.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식습관도 바꿨어요. 예전엔 가족들 먹이느라 자기는 대충 먹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위한 식사를 준비해요.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정성스럽게 차려 먹어요. 나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나를 잘 먹이는 거라고 미선 씨는 말합니다. 미선 씨의 변화를 보면서 가족들도 달라졌대요.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미선 씨가 바뀌니까 남편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식들도 자주 연락해요. 예전엔 용돈이나 반찬 받으러 올 때만 왔는데 이제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온대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자식들도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미선 씨는 요즘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답니다. 65의 버킷리스트라니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선 씨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버킷리스트에는 제주도 한 달 살기, 유럽 여행 가기, 손주들과 캠핑 가기, 자서전 쓰기 같은 것들이 적혀 있어요.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재미로 산대요. 특히 미선 씨가 요즘 열심히 준비하는 건 제주도 한 달 살기예요. 평생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대요. 바빠서 여행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봄에 제주도에서 한 달을 살아볼 계획이래요. 남편도 같이 가기로 했고요. 벌써부터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어디에서 뭘 먹고 어디를 가볼지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즐겁대요. 미선 씨가 말하더라고요. 60 넘어서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면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거래요. 40대에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50대에라도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든대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답니다. 65에 깨달은 것도 늦지 않았다고요. 미선 씨는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해 줬대요.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랬더니 친구들도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대요. 한 친구는 평생 못 버렸던 친정엄마 옷들을 정리했고요. 다른 친구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또 다른 친구는 불편했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훨씬 편해졌다고 하더래요. 미선 씨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도 뭔가 달라지고 싶다. 나도 짐을 내려놓고 싶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변화는 언제든 가능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미선 씨가 마지막으로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이 별거 없더래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사실 인생은 간단하대요. 건강하게 먹고 잘 자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거. 그게 전부래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거창한 성공이나 엄청난 부가 아니라 바로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라고요. 미선 씨는 이제 매일이 감사하대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대요. 그래서 미선 씨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3가지로는 부족할 만큼 감사한 일들이 많대요. 어떤 날은 이렇게 적었대요. 오늘 산책하다가 만난 길고양이가 내 손을 하차줬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해줬다. 이렇게 작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미선 씨는 이제 알아요. 큰 행복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작은 행복들로 가득한 하루가 바로 큰 행복이니까요. 미선 씨한테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대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딸아이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더래요. 미선 씨가 깜짝 놀라서 무슨 날이냐고 물었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특별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특별해서 사왔어요. 그 말에 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 울었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자식한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딸아이가 말하더래요. 요즘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다고요. 예전엔 늘 피곤하고 지쳐 보였는데 요즘은 정말 빛이 난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미선 씨는 깨달았답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하다는 걸요. 내가 희생한다고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편안해진다는 걸요. 그날 저녁 미선 씨는 딸과 단둘이 외식을 했어요. 평생 처음으로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서로의 꿈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그만하세요. 희생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희생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에요. 미선 씨는 요즘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2번씩 복지관에 가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데요.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요. 처음엔 내가 무슨 여유가 있다고 봉사를 하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오히려 미선 씨가 더 많은 걸 받는 것 같대요. 어르신들이 정말 고마워하시거든요. 미선 씨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대요. 그리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미선 씨는 또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요.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가족이 있고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복지관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아픈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미선 씨는 자기가 가진 것들에 더 감사하게 됐답니다. 미선 씨의 하루 일과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선 씨는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예전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요.
몸을 깨우는 거죠. 그 다음엔 산책을 나가요.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요. 봄에는 꽃이 피는 걸 보고, 여름에는 초록이 진해지는 걸 보고, 가을에는 단풍이 드는 걸 보고, 겨울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는 걸 봐요. 같은 길인데 매일 다른 풍경이래요. 인생도 그런 것 같대요. 똑같은 일상 같지만 매일매일이 다른 날이라고요. 산책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침을 먹어요. 예전엔 가족들 먼저 먹이고 자기는 남은 걸 대충 먹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위한 아침을 정성스럽게 차려요. 계란 프라이에 샐러드에 과일에 요거트까지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요. 급하게 먹지 않아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감사하게 먹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가볍게 집안 정리를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완벽하게 하지는 않아요. 적당히만 해요. 완벽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어떤 날은 책을 읽고, 어떤 날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날은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어요. 남편이랑 같이 먹을 때도 있고, 혼자 먹을 때도 있어요. 혼자 먹는 것도 이제는 외롭지 않대요. 오히려 나만의 시간으로 즐겨요.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을 30분 정도 자요. 예전엔 낮잠 자는 게 게으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몸이 쉬고 싶다고 하면 쉬어줘요. 오후에는 미선 씨만의 골든타임이에요. 2시부터 4시까지는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미선 씨는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요. 수채화 그리기, 피아노 연습하기, 산책하기, 카페에서 책 읽기. 뭘 하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미선 씨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저녁에는 저녁 준비를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10가지 반찬을 만들지는 않아요. 3-4가지만 만들어요.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요. 남편이랑 같이 먹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요. 예전엔 밥 먹으면서 말도 없이 먹었는데 이제는 대화를 해요. 서로의 하루에 관심을 가져요.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는 남편이 해요. 미선 씨가 요청한 거예요. 같이 살면 같이 해야 한다고요. 처음엔 남편이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해요. 그 사이 미선 씨는 소파에 앉아서 음악을 듣거나 TV를 봐요. 아니면 베란다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기도 해요. 별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참 좋대요. 밤 10시쯤 되면 감사 일기를 써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요. 그리고 11시쯤 잠자리에 들어요. 침대에 누워서 몸의 긴장을 풀고 천천히 호흡을 해요. 그러면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예전엔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아기처럼 잘 잔대요. 이게 미선 씨의 하루예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죠. 그냥 평범한 하루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하루가 미선 씨한테는 천국 같대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미선 씨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대요. 인생은 이제부터래요. 예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70도 80도 마찬가지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젊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선 씨는 후자가 되기로 했어요. 미선 씨의 친구 중에 올해 70이 된 분이 있대요. 그분은 아직도 과거에 살고 계셔요. 자식들한테 섭섭한 일들, 남편한테 서운했던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만나면 불평불만 뿐이고요. 미선 씨가 변화를 권유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늙어서 이제 못 받고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뭘.
그 말을 들으면서 미선 씨는 안타까웠대요. 바꿀 수 있는데 스스로 포기하는 게요. 반대로 미선 씨의 다른 친구는 75인데 정말 젊게 사세요. 얼마 전에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용기 내서 다녀오셨어요.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경험이었대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그분을 보면서 미선 씨는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세요? 50인가요? 60인가요? 70인가요? 상관없어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버려야 할 걸 버리고 시작해야 할 걸 시작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이에요. 미선 씨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자기 자신에게 허락을 해주라고요. 행복해도 된다고, 쉬어도 된다고, 불완전해도 된다고, 나를 사랑해도 된다고요. 우리는 평생 참고 견디고 희생하라고 배워왔어요. 특히 우리 세대 여자들은요. 그런데 이제는 그만해도 돼요. 충분히 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 좋아하는 음악, 예쁜 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보지 못했던 것들이요. 미선 씨는 이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해요.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오늘 만나고 먹고 싶은 건 오늘 먹고요. 미루지 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미선 씨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나를 위한 맛있는 저녁을 먹는 것도 좋고 내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는 것도 좋고 안 입는 옷 한 벌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되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쉴 자격이 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미선 씨처럼 65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70에도 80에도 변화는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미선 씨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미선 씨가 최근에 손주한테 들은 말인데요. 5살짜리 손주가 미선 씨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머니는 왜 요즘 그렇게 예뻐요? 미선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할머니를 사랑하기 시작해서 그래. 그랬더니 손주가 웃으면서 말했대요. 나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 순간 미선 씨는 깨달았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수고했다고 말해 주세요. 예쁘다고 말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말해 주세요.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돼요. 그리고 그 진심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미선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워요. 지금의 불행한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것보다는 용기 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미선 씨가 했으니까요. 평범한 65 할머니가 해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싶으신가요? 어떤 변화를 꿈꾸시나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응원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